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무슨 말?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안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돼. 어? 자, 회개하자 우리. 뭐 할 말 없어? 뭔 소리야? 아이씨! 나 회개 다 했다고. 어? 미안해, 내 잘못이야. 할 말 없어? 나 먼저 갈게. 자, 고백해.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크라이스트, 더 크게.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더 크게.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더 크게.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흑자 명화 제목만 알려줘. 계시록도 보긴 했는데 그럼 투표로 하죠. 혼자 없어야 할지 계시록 할지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원래 혼자 없어야 하려고 그랬는데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이작군, 여름이 다가오는데 남양 특집으로 나중에 공포 명화도 해줘. 공포 나도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그래도 엊그제 어떤 친구가 자기가 소울을 보고 싶은데 좀 잔인한 걸 못 본대. 그래서 흑자 명화를 해줬으면 되게 좋겠대.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야. 그거를 막 팔다리 잘리고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뭐 내 거 잘러? 아니 막 눈알 안에다가 열쇠를 넣어놨어. 이거 눈알에서 빼가지고 막 풀으래.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거를. 자르는 거 시도는 해보자는. 에일리언은 하셨잖아요. 에일리언 연기가 필요 없었잖아 그때는. 주온이랑 링 존나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 좀 할만하잖아 사실. 사다코나 이런 거는. 근데 그 미국 공포 같은 거는 좀 빡센 게 기본적으로 막 팔다리 잘리고 막 뭐가 잘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좀 어려워. 2개니까 하나 정도는 포기하자. 너희 부모님처럼? 미안해, 이거는 반사적으로 나간 거야. 진짜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고 내 DC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간 거야. 미안해, 사과할게 내가. 반사적으로 나간 거야. 진짜면 어떻게 유유 이지랄하고 있네. 울고 있대요 흑자님. 네가 어떻게 알아 임마. 패시브 스킬임. 이것도 누가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거 아니냐. 요거는 편집 당할 만하네. 계시록이 이겼네요. 계시록으로 갑시다 그러면. 원래 폭삭 소가수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폭삭 소가수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울겠죠. 제가 안 울 리가 없죠. 아저씨 저작권 걸린. 혹시 흑자 명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소리가 왜 나냐. 저는 그냥 보면서 합니다.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냥 리뷰하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 충격받으셨다면 마음의 준비하시고, 형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뭐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그냥 보면서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신개념 리뷰죠. 자, 계시록이라는 작품은 연상호 감독 작품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한테는 이 무샨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사실 그 전에 이 돼지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알고 있었던 분이고, 이 사이비는 저는 안 보긴 했는데 돼지의 왕과 사이비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뭔가 그 삼류 인간들의 혹은 뭐 위험이나 어려움에 빠진 인간들의 심리 묘사에 굉장히 탁월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장편 영화로 입봉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은 분이시죠. 그리고 그 기대대로 부산행이 개봉이 됐을 때 뭐 1157만 찍으셨고 굉장히 좋은 감독,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한 감독이 나왔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고, 이제 부산행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 서울역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은 기대를 받으셨지만 참 아쉽게도 뭐 제작비도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염력이라는 작품을 하셨는데 이제 관객이 99만에 그치셨고, 반도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행의 후속작으로 엄청나게 기대를 받았지만 381만, 기대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셨고, 최근에 이제 뭐 정의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 아쉽긴 해요. 최근에 옛날에가 좀 더 괜찮았죠. 하지만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 넷플릭스에서 저시기 하셨잖아요. 저기 기생수 드라마 하신 것도 잘 봤고, 완벽하진 않지만 뭐 잘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염력, 반도, 정의 다 두 글자네.
부산행 임마. 돼지의 왕 임마. 염력부터 조금 그럼. 반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봄. 강동원이라서 조금 고민함. 반도에 강동원이 나왔었구나. 저는 이정현 씨하고 그 목소리 좀 이상한 분 두 분밖에 기억이 안 나네. 돼지의 왕은 몇 글자임? 네 글자. 구교환 배우. 구교환 배우 잘하더라고요. 그 탈출이었나? 그 최근에 이재훈 씨하고 같이 찍은 영화 있잖아요. 재밌더라고. 사실 영화가 뭐 그렇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한정적인 제한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뭐 나름 재밌게 잘 봤습니다. DP도 봤죠. DP에서 잘했죠 당연히. 탈출 맞지? 제목이 조금 헷갈리는데. 자, 아무튼 계시록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은 아주 깔생긴 남자 한 명이 비를 쳐맞으면서 교회로 들어가는데 그냥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애를 따라서 교회로 따라옵니다. 교회는 굉장히 허름한 건물에 한 3층 정도에 위치해 있고 또 묘하게도 그 똑같이 생긴 남자를 또 어느 좀 피폐해 보이는 여자분이 따라오고 계셔요. 그 여자분은 신현빈, 장교울 선생이죠. 저는 이 신현빈 배우가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낀 게 장교울 선생으로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그 의사생활 하시면서. 보통 그러고 나면은 보통 스타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름을 좀 많이 알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더 하고 싶은 내가 골라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정말 배우다운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작품으로 빵 떠서 스타가 된 다음에 CF도 좀 찍고 이름도 많이 알리고 그래서 내가 작품을 고를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래서 좀 내가 하고 싶은 연기들을 할 수 있는 거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스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깐 쉬었다가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좀 작품성이 있고 그 전의 캐릭터하고 전혀 다른 뭐 예뻐 보이기 위해서 막 화장품 CF 찍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외모가 망가지는 작품들을 오히려 역으로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조금 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현빈 배우가 장교울 선생으로 빵 뜨고 나서 배우로의 길을 걷고 계신 거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연기가 아쉬웠던 유일한 분이 신현빈 씨이기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거짓말은 못하잖아. 내 눈에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연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제 눈에는 그랬어요. 전 유준열을 싫어해요. 북극곰을 싫어하는데 유준열은 확실히 연기를 잘해요. 쟤는 인정해야 돼요. 유준열은 확실히 연기를 잘합니다. 저 나이대에 저 정도 이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처음 본 배우인 것 같은데 신민재 배우 여기서 이제 조금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이 배우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신현빈 배우가 좀 아쉬웠어요. 저는 배역 자체가 뭐 할 게 없더라. 이 신현빈 배우가 맡은 역할이 수동적이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단발머리 청년이 카우보이를 쫓아다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매우 나이가 많이 든 보안관이 그 사건을 이제 팔로우업 해가는 과정인데 나이가 많은 보안관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수동적이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음날 도착해서 이랬을 거다. 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착해서 이러이러 했을 거다 라고 말을 할 뿐 단 한 번도 앞서가거나 사건이랑 동시에 겹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좀 무서워서 도망쳤고 그러니까 토미리 존스 아저씨가 연기를 너무 거의 뭐 레전드급으로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배역을 잘 살린 거지 수동적인 배역을 잘 연기하기란 배우들한테 좀 어렵고 그래서 배우들은 수동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좋아하고 좀 다면한 캐릭터들을 좋아하죠. 그런 면에서 유준열이 맡은 캐릭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이긴 해요. 연기를 보여주기가 너무 좋죠. 또 신민재 역할도 뭐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오늘 맡은 역할이 아동 범죄자 새끼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 새끼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연기는 또 잘하기가 좀 좋죠. 예를 들어서 저는 최민식 아저씨가 올드보이에서 더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파일 안에서 더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네 새끼냐? 안경 벗어봐. 내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타이어 빵꾸 났어요? 이걸 더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강하니까. 그래서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복수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감정이 폭발하는 연기를 볼 때 사람들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민재 배우의 연기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유준열의 연기도 좋아 보였고 근데 신현빈 배우가 맡은 좀 수동적인 역할 거기에다가 형사로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느낌.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를 볼 때 공통적으로 여배우분들한테 비판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여배우분들은 살을 되게 잘 빼세요. 165인데 몸무게가 막 44kg야. 160이면 몸무게가 막 42kg야 막. 이런 건 너무 잘하셔. 근데 신현빈 배우가 형사 역할을 맡으시고 이 정신적인 약도 복용하시고 하고 이러면은 사실 이거 살 좀 찌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좀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정신적인 약을 복용하시면은 좀 말라지거나 살이 좀 찌시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굉장히 마른 몸을 가진 신현빈 배우가 본인의 육신을 잘 사용하시는 연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 이렇게 좀 이렇게 망가지고 외모를 좀 망가뜨리는 연기를 하실 거였으면은 살 좀 찌워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위비고는 아무튼 그래서 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 쓰레기 새끼를 좀 피할 수 있었어. 근데 이 쓰레기 새끼가 교회까지 같이 쫓아 들어옵니다. 교회까지 같이.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이거. 그래서 얘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 가는데 이 노라이 새끼는 또 쫓아가려고 해요. 이거를 유준열이 탁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 맞으시죠? 예.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유준열이라고 합니다. 저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길래 그러시구나. 여기 잠깐만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예. 저 커피 한 잔만. 예. 되게 능글능글하게 이 쓰레기 새끼를 초등학생 여자애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사무실 안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약간 계시록이잖아. 어떤 걸 원했냐면 유준열이 밤에 꿈을 꿔. 안돼 다음날 기타 치면서 주님 오셨네 치킨보다 더 반갑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꿈에서 본 새끼가 와. 이 새끼 좀 있으면 범죄 저지를 거야. 내가 이거 막아야 돼. 내가 저 새끼 막아야 돼. 약간 이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 예고편도 안 보고 봤어 이 영화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이제 내님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을 뿐인 겁니다. 치킨보다 더 반갑네 방금 애드립입니다. 솔직히 좀 치지 않아 애드립? 나 너무 자아비대해졌냐? 나름 좀 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초등학생 친구는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 가다가 이제 안심을 하고 슈퍼마켓에 들어가는데 여자 주인공 신현빈 씨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초딩하고 어깨빵을 당했는데 쓰러져. 여자 초딩이랑 부딪혔는데 쓰러져. 근데 직업이 강력계 형사야. 형 재능 있어 계속해. 그래서 이제 신현빈 배우가 외모를 조금 이제 안 예뻐 보이게 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고 이 머리 같은 것도 예뻐 보이지 않게 좀 쇼컷으로 하시고 굉장히 마른 몸이시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게 나오셔요. 근데 이 장면이 나올 때는 형사인 걸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때쯤에 예상했던 게 뭐냐, 그 나쁜 범죄 새끼 있잖아. 그 새끼한테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야. 복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나쁜 새끼를 미행하는데 힘이 안 되니까 딸려. 이때 유준열이 나와가지고 이 악마야 막 이러면서 테마록처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했어요. 설마 강력계 형사일 줄은 몰랐어. 이 몸으로. 아니 정신병력 있지. 뭐 물론 요새 공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만 몸이 이렇게 말랐지. 초등학생이랑 어깨빵 하는데 지지. 얘가 어떻게 강력계 형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강력계 형사 역할로 나오는 여자 배우분들의 좀 폼이 너무 아쉬워요. 저는. 남자 배우분들은 솔직히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마동석 아저씨가 있고 마동석이 강력계 형사래요. 다 그냥 끄덕끄덕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싫어하지만 정만식 배우가 강력계 형사로 많이 나오셨죠. 끄덕끄덕해요. 저렇게 생긴 사람 널렸을 것 같아. 사실 강력계 형사 중에. 남자 배우들은 애초부터 강력계 형사랑 어울린 사람들이 혹은
그 황소의 뭐 어쩌고 저쩌고 분노의 황소인가 그 마동석 아저씨랑 같이 찍은 뭐 거기서 나왔던 어깨는 좁지만 몸이 좋은 매우 예쁜 배우 아내분이 계신 배우분 이름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람이라는 새끼야. 성난 황소 나왔던 송지효 이지랄 김무열 씨 같은 분들도 보면은 강력계 형사 같은 거 연기를 하시기 위해서 또 마동석 배우랑 부딪히다 보니까 운동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빨크업도 하고 저기 범죄의 도시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빌런 역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막 육체적인 노력도 많이 하시잖아. 근데 우리나라 여자 배우분들은 뭐 강력계 형사 역할을 하든 생캐 역할을 하든 그냥 무조건 쇼컷 하나로 그냥 끝내려고 그래. 쇼컷하고 분장하고 끝. 남자 배우들이 헬스장 가가지고 몸 존나 만들고 막 인상 쓰고 막 연병하고 막 뭐 3개월 만에 몸무게 15kg 찌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급하게라도 벌크업 해가지고 막 강력계 형사답게 나오려고 노력을 하시는 반면 여배우분들은 계속해서 샐러드 드시면서 그냥 머리 좀 쇼컷하고 메이크업 좀 이렇게 좀 깜잡잡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막 그냥 눈꺼풀 느리게 움직이는 거 플러스 모든 게 세상만사 귀찮음 약간 요런 태도 요걸로 강력계 형사 혹은 강력 범죄자 연기를 해버리시는 게 난 좀 너무 아쉬워요.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독전에서 그분이죠. 한효주 배우가 진짜 대표적인데 거의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한국에서 여자 배우가 매우 강력한 빌런 역할을 맡을 때 혹은 강력계 형사 역할을 맡을 때 써먹는 방법에 거의 뭐 교과서적인 거를 다 때려쳐 넣는데 일단 복근 조금 만든 다음에 센 척함. 그래서 영화 중간에 배 같은 거 보이는 씬을 넣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헬스 이해도가 너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여자가 복근이 저 정도 보일 정도로 커팅을 해버리면은 힘이 없겠구나라고 알거든요. 여자가 힘이 있으려면 오히려 살집이 좀 있어야 돼요. 론다 로우지 비시즌기 같이 저건 좀 힘들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나야 돼요. 아니면 그 분노의 질주에 나오시는 그 대머리 아내로 나오는 그분, 그 맨인 블랙 2에도 나오시고 그분 같이 막 떡대가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세다고 생각하지 삐쩍 말려서 복근이 있는 여자다 힘 존나 약해요 그런 분들. 근데 이제 한효주 씨 같은 분들도 이제 막 방송 나와서 저기 캐틀벨 데드리프트 40kg인가 그거 한다고 막 힘 엄청 세다고 막 이렇게 되고 있고 요즘에 여자분들 중에 데드 100 정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100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랑하기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막 까무칠 좀 한 다음에 그냥 뭐 네가 김 선생이라고 눈 좀 느리게 감았다 떴다 하고 모가지에 뼈 하나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좀 돌리고 배에 막 이렇게 막 배때지 힘주고 있고 막 이걸로 빌런은 좀 그렇지 않아? 혀 볼에 넣는 거 개빠지 뭐. 김 선생 네가 만나고 싶다고? 이제 이거 비슷하게 이제 옛날에 남자 배우들이 많이 써먹었던 게 빌런 역할 하실 때 뭐 이렇게 뭐 구하나서 온 것 같이 이렇게 막 볼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움직인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진웅 배우 연기가 좀 이렇게 너무 교과서적인 그 뭐라 그러지? 그 신체 사용 그게 저는 조금 사실 오글거리는 편이긴 해요. 제가 조진웅 배우가 뭐 최근에 세금 관련 문제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고요. 조진웅 배우가 나오는 작품들 재밌게 본 거 존나 많고요. 뭐 그렇게 싫어하는 배우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 특유의 그 연기 리액션 쪼가 있는 거 솔직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면은 리액션을 하시는데 그 쪼가 있어요. 그 쪼가 너무 구태의연하긴 해요. 너무 오랫동안 맨날 써먹는 그 방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메인 주연 하실 때는 작품 성과가 좀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고 좀 조연 쪽으로 나오실 때 성과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 포텐셜이 폭발했던 거는 독전이었고 독전 외에는 사실 조금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신현빈 배우가 이제 배우로서 뭐 도전을 하시는 거 너무 아름답지만 연기력은 솔직히 아쉬웠고 지금 나오진 않지만 신현빈 배우의 연기가 언제 아쉬웠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아쉽진 않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무언가를 막 쫓는 굉장히 다급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표현을 하셨는데 신현빈 배우가 나중에 소리 지르는 씬이 좀 많거든요. 이 영화에서 발성이 안 좋아요. 발성이 안 좋아. 신현빈 배우가 목소리가 좋습니다. 저음이죠. 저는 여배우도 저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대사 치실 때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아쉬우신 게 좀 아쉬워요. 발음까지 좋았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발음이 조금 아쉬우셔. 근데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가늘어지면서 하이톤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아까워요. 만약에 소리 지르는데도 좀 이렇게 잘 뱉어주면 좀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식 배우를 좀 좋아하는데 최민식 배우처럼 연극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발성 연습을 좀 탄탄하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데에서도 좀 안정적인 발성을 보여주시는 편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배우들을 좋아하고, 여배우분들 중에서도 연기 잘한다 소리 듣는 분들 보면은 발성, 딕션 이런 게 좀 좋거든요.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 중에서도 연기 잘한다 싶은 분들, 물론 조진웅 배우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죠. 근데 이병헌 배우도 목소리가 좋아요. 최민식도 목소리가 좋아요. 한석규도 목소리가 좋아요. 송강호 배우가 목소리가 좀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잖아요. 뭔지 알죠? 이 소리를 넣어가지고 좀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시죠. 그래서 보통 최민식 배우 같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표현하는 거를 송강호 배우는 오히려 누그러뜨려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게 정말 이제 경지에 올랐다 싶었던 게 사도였죠. 전 사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는 송강호가 확실히 1등이긴 하구나 이 생각 좀 했거든요. 저는 송강호가 우리나라에서 연기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목소리가 약점인데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저렇게 연기를 해버리는구나. 그리고 저 소리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영조였나요? 영조의 마음을 저렇게까지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보컬 프라이라고 하죠. 예. 엄태구 씨 잘하죠, 당연히. 보내. 알았으니까 보내. 엄태구는 자막 특별법 제정해야 돼. 솔직히 잘 안 들리긴 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괴물의 변희봉 선생님 계시잖아. 이제 고 변희봉 선생님. 변희봉 선생님이 나오실 때마다 대사가 안 들려서 진짜 미치는 것 같았어요. 미칠 것 같았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그 초반에 괴물 보면은 초반에 그 뭐 몇 번 자리에서 오징어 다리가 11개여야 되는데 9개가 나왔다고, 오징어 다리 2개를 혹시 네가 먹었냐고 의심하는 그런 씬이 있어요. 화면은 너무 좋아. 연기를 너무 잘해 둘 다. 송강호, 변희본 선생님 다.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안 들려. 오징어하고 9개 그거 2가지밖에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차승원 연기 잘하죠. 저 최근에 저기 강동원 아저씨하고 짜증 많이 내시는 분, 그분하고 같이 나왔던 그 영화에서 선조냐 나오잖아요. 어우 잘하더라. 참고로 제가 최근에 본 배우 중에 발음이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는 21, 23인가? 그 드라마 있잖아요. 김태린 나온 거. 저 재밌게 봤거든요. 아내하고.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 드라마에서 반장으로 나오는 분 있죠. 그 유재석 아저씨가 런닝맨인가? 거기 나왔는데 사실 약간 이상형 본 듯한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재밌었던 그분 있잖아. 그분 이름이 뭐지, 성함이? 그분이 시옷 발음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웃긴 게 시옷 빼고 다 발음이 좋아. 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 저도 원래 시옷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 혀가 짧아요 저는. 근데 시옷을 연습했어요. 이주명 배우가 발음이 좋으신데 시옷만 절대 안 되더라고. TH가 무조건 나오더라고. 저도 원래 TH 나오는데 좀 많이 고쳤어요. 일부러 연습해가지고. 노홍철 아저씨랑 비슷하게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배우는 발음도 중요합니다. 스르라미. 저는 이거 연습했어요. 스르라미. 옛날에 저도 스르라미 이렇게 했어요. 혀가 짧아서 저도. 유튜브 하려고 연습했습니다. 이주명 배우, 김지석 배우랑 사귀고 있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컨텐츠 볼 때 자막 켜고 보는 게 익숙해짐. 저도 자막 있는 게 좋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좋아해요. 넷플릭스만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도 다 자막이 나와요. 100%.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응원하고 있는 커플은 공승현 씨하고 살인자 난감. 그분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에서 붙잡혔어요, 쓰레기가. 그리고 교회에서 옷을 하나 줍니다. 교회 이름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리고 이 또라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보는데 교회가 막 다 쓰러져 갑니다. 막 비 오는데 물 새고 난리 나고. 유준열이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주면서 자력을 받아요. 여기까지 보면서 저도 이제 확실히 유준열이 뭔가 알고 있다, 얘 뭐 계시 받았나 해가지고 얘를 이제 뭐 이렇게 좀 감시하려고 좀 이러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뭐 스포를 드리자면 진짜 그냥 신도가 너무 부족해서 신도를 늘리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후드티도 주고 여기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정도만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막 갑자기 찍고 막. 그래서 유준열은 이렇게 이분을 신도로 좀 받고
급한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는데 내용이 좀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예, 사모님께서 다니시는 헬스장 트레이너하고 둘이 아주 오래된 관계 같던데요. 일주일에 3번은 보고 계시고요. 근데 그때 또 자기 아내가 밑에서 신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도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결혼을 했고 아내는 헬스 트레이너하고 바람이 나 있고 그걸 붙였겠죠. 사설 탐정이 알아봤더니 헬스 트레이너랑 일주일에 3번씩 열심히 모텔도 다니시고 차에서 키스도 하시고 사진 다 찍혔어. 호흡이 가빠집니다 막. 그래서 뭐 탐정이 사장님 어떻게 뭐 진행을 더 할까요? 뭐 진행은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둘이 자주 만나니까 다음에 모텔 안에 들어가서 떡 치는 거, 뭐 물고 빨고 뭐 하는 거, 뭐 증행 묻은 휴지나 깜남 같은 거 찾고, 뭐 물론 뭐 깜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뭐 우리 애들이 알아서 사모님 몸에 묻은 증액 같은 거 잘 찾아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만 입금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약간 수법인 것 같죠? 약간 예를 들어서 예, 고객님 뭐 어떻게 다음 진행을 할까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뭐 결정적인 증거를 좀 잡아야겠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셔야지 나중에 이혼 소송하실 때 좀 유리하시죠.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근데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다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자주 만나니까 뭐 둘이 만나서 모텔 가서 떡 치는 거, 뭐 사진 찍어야죠. 뭐 칸담 쓰면은 칸담 해소해 오고, 칸담 안 써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사모님 몸에 묻은 것까지 싹 이렇게 채집을 해드리니까 해주세요. 조사해주세요.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그 쌍년 놈들 거지를 하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장사 잘해. 어우야 어케 채집한. 그래서 전화 받고 오니까 그 수레기가 가려고 해요. 서류 다 써놨다면서 가시니까 이 좀 잘 보이려고 신발을 대신 빼드렸어. 빼서 신고 가시죠. 하고 무릎 꿇고 뭐 여자친구 신발끈 묶어주듯이 신발을 시켜주는데 발목에 발찌가 딱. 아니 고영욱 씨는 뭐하냐 이거야. 이거를 그냥 무급으로 출연을 한다고 해야지 이거를. 왜 거기 소품팀이죠? 예, 저 고영욱인데요. 내일 소품 발찌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했어야지. 이거를 회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못 나오네. 까비 진짜. 감독님 저 전화 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뭔데? 뭐 받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전화 바꿨습니다. 예, 제가 연상호. 예. 고영 씨 촬영하시나? 예, 촬영하는 거 맞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현재 영화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쇄 역할입니다. 예, 배역 좋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너 무단이탈 뭐 그거? 오케이. 그 하루에 2번씩 전화해야 된다던데? 알고? 오케이. 네가 더 잘 알지? 오케이. 고영욱 오송 출발 뭐다 임마. 위수지역 위반이야. 그래서 류준열이 심란해요. 가서 보니까 써놨다 했잖아. 자력 신상정보 안 써놨어. 이름만 써놨어. 그리고 웬일인지 사진 찍은 거 프린트로 뽑았단 말이야. 프린트로 뽑아서 이제 오려가지고 여기다 붙여야 되잖아. 사진이 비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악마같이 변해 있어요. 악마같이. 그리고 이 새끼는 나와가지고 막 또 두리번 거려요. 아까 그 초등학생 친구 어딨나 이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 쓰레기가 신현빈을 봐요. 신현빈은 거의 뭐 원수 보듯이 이 새끼를 째려봐. 그러니까 얘도 뭔가 느껴서 봤을 거 아니야. 뭔가 익숙해. 이러면서 그냥 가요. 그 말은 뭔가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이 신현빈을 어떻게 한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신현빈의 가족이 무슨 일을 당했을 수 있겠다. 여기서 예측을 할 수 있죠. 초등학생 아니고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쫓기던 여자애. 신현빈은 이 쓰레기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복수심에 찬 눈빛과 호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준열이 아내를 태우고 아내가 동창회를 간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아반떼로. 하면서 이제 슬쩍슬쩍 떠보죠.
오늘 어디 동창회라고? 말했잖아. 대학 동창회. 막 화장을 열심히 고쳐요. 동창회를 이렇게 열심히 화장하고 갈 일이 있나 싶은데. 그리고 여보 나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3번 할 수도 있으니까 연우 하원만 좀 부탁할게. 아들이 있어요. 유치원생 아들이. 이때 얼마나 화가 날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내가 바람이 났어. 오늘 풀 메이크업을 하고 동창회 간대. 자기 좀 늦을 거니까 우리 애기 하원 좀 부탁한대. 얼마나 빡돌까? 이걸 참네. 나였으면 못 참았어 이거.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사 중이어가지고 갑자기 차를 살짝 멈췄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팜플렛 같은 게 붙어있는 걸 봅니다. 아반떼도 구형이네. 아내가 갑자기 잠깐만 세워봐. 내려가서 보는데 하늘사람 교회라고 존나게 큰 교회가 여기에 건립이 돼요. 진짜 커요.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존나 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짓는데 이제 건축주가 이 유준열 목사의 약간 그 스승님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내가 좀 기대합니다. 오빠 이 교회 지어지면은 오빠가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 그분 밑에서 새벽기도 승합차만 4년 동안 몰았잖아. 오빠한테 기회 주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정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봐 막 이러는 거야. 교회 진짜 존나 커요. 그 예상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주인공 신현빈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좀 밥을 차리고 계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 이제 너 왜 좋은 데 나와서 진급 잘 되고 그런 데 있는데 왜 강력계를 또 들어갔어? 아마 경찰대학교 출신인 것 같죠? 출퇴근하려면 힘들어서요. 그래? 너 그 새끼 쫓아다니지? 대답 못하네. 나한테 이제 남은 거 너밖에 없다. 그냥 우리 잊고 살자. 이 얘기 나오자마자 신현빈 눈에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제 뭐 뻔하죠. 신현빈의 뭐 여동생 혹은 언니가 그 또라이한테 피해를 입었겠죠. 그리고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신현빈의 여동생이 대학교 다닌다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흑범죄자 이 새끼한테 아주 몹쓸 꼴을 당하고요. 이 새끼는 잡히긴 해요.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굉장히 괴롭게 쳐다보고 심지어 이 신현빈의 여동생은 그 일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까운 선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지게 큰 교회, 이미 있는 존나 뒤지게 큰 교회 가니까 이제 유준열의 스승님이 이제 계시고 앉아 해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슬쩍 떠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도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무슨 회가 있잖아요. 이 회에서 가장 높은 분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회라고 치면은 장로교회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회장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유준열은 이 사람 밑에서 씨다바리 짓을 4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다. 거기 외진데라서 좀 힘들지. 저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거기 옆에 좀 짓는 것 같던데. 그 교회 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아들한테 그걸 또 하라고 하네. 아이씨. 성 목사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아들한테 그거 하라고. 우리 아들이 나이도 어린데 그걸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있나? 정말 고단수죠. 둘 중에 하나인데 감히 니까짓게 그걸 원할 수야 있겠냐? 예상도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감히 니까짓게 그걸 원해? 미리부터 싹을 밟자. 얘기도 못 꺼내게 하자. 그리고 유준열도 자기 얘기를 못해요. 자기도 한번 적임자 한번 찾아보겠다 이러고 교회 밖으로 우산도 없어가지고 비 맞으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장로 회장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아들은 또 여러분 아시죠? 존나 금수저 아들이야? 또 착해. 착한 게 더 짜증나. 영화에서는 그렇죠. 조금 싸가지 없고 이러면 아이 쌍놈 새끼 이러고 말 텐데 또 얘가 착해.
그래서 유준열하고 옛날에 좀 오래 봤을 거니까 시다바리 역할 4년이나 했을 거니까 준열이 형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나 뭐 정 목사님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야. 그 형 있는데 저 아버지가 교회 짓고 있는 거 아시죠? 나도 방금 들었어. 그거 자꾸 저한테 그거 담임 목사 하라고 장로님들이 자꾸 저 만날 때마다 막 부담을 주시네요. 유준열 표정 이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뭐 적임자 찾고 있다고 의견 물어보시더라. 에? 아니 저 아버지가요? 형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진짜. 그거 당연히 형이 하셔야지. 그걸 형한테 왜 물어보신대 진짜?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진짜. 아버지 진짜 더 짜증나. 아빠 진짜 사람 곤란하게 하셔 진짜. 개짜증나. 열등감이 있는 인물들이 이런 캐릭터한테 이제 거의 뭐 오체 분시가 돼버리죠. 여교사랑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교사에서는 그 김하늘 배우가 좀 열등감이 있는 정교사가 되지 못하는 배역이었고, 그 되게 예쁘신 그 배우분께서 아빠가 교장 딸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 이사장의 딸이야. 그 이사장은 여러 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야. 우리 딸! 이분이었죠. 유인영 씨. 근데 김하늘은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어. 근데 이번 TO가 하나가 나와서 김하늘이 될 차례야. 근데 마침 심지어 대학교 후배였던 유인영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유인영이 정교사가 돼. 근데 유인영이 술에 취해가지고 김하늘한테 선배 나 진짜 선생님 하기 싫은데 이거 어차피 선생 해도 2, 3년 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만할 건데 아빠가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막 술주정을 하니까 그때 김하늘의 열등감이 아주 그냥 대폭발을 해서 김하늘을 망가뜨리죠. 참고로 여교사는 흑자 명화에 있고 재밌습니다. 유인영은 근데 사실 죄가 없죠 사실. 축복을 주고 다닌 분이죠. 유인영 씨는. 유인영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존나 부잣집에서 태어남. 아빠가 공부하라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 그래서 저기 교대 나옴. 그래서 좀 교대 졸업하고 나서 아빠가 바로 선생 하라고 했는데 나 근데 사회 경험 좀 쌓아보고 싶어서 이러면서 유럽 여행 한 2년 정도 갔다 왔어. 그래서 20대 한 중후반쯤 돼가지고 이제 선생질이나 하려고 갔는데 거기 내 학교 선배님이 계시네. 조교님이었어 심지어. 언니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내가 정교사로 들어가느라 이 언니가 내 선배님이 정교사가 못 됐어. 근데 정교사가 못 되신 게 사실 임용고시 통과 못 되신 이유가 더 큰 건 맞잖아. 솔직히 그게 사실이잖아. 임용고시 통과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사립학교에서 이제 그냥 선생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교사 채용을 기다리시는 거니까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게. 유인영은 그래서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김하늘이 계속 견제하고 막 뒤에서 내 욕하고 막 이러는 거지. 거기다가 유인영 씨는 이제 어느 한 학생한테 큰 축복을 내려주죠.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인물 같진 않아요. 흑자 명화에 여교사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그냥 일반 회사임 채용 시스템이. 진짜? 임용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긴 유인영이 임용 안 봤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유준열은 이 교회 장의 아들하고 헤어지고 와가지고 이제 멘탈이 너무 나가있죠. 일단 자존감 바닥으로 찍었고 열등감 대폭발했고 거기에다가 와이프 바람났고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를 합니다. 다스려 가져가는 이 교회 와가지고 막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 그때 이제 핸드폰이 울리는데 와이프야. 무슨 일이야? 자기 지금 어디야? 연우 당신이 데리고 있지? 연우 왜? 아니 내가 연우 퇴원시키라고 했지? 어떤 남자가 우리 연우 데려갔대. 연우 납치됐어요. 연우 납치됐어. 유준열 유치원생 아들 납치됐어요. 유괴됐어요. 모르는 남자 데리고 갔대. 아까 그 이상했던 남자 이름은 써놨다 그랬죠?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
우리 동네 그 음범제자 알림이 그거 있잖아. 거기 가서 검색해봤어. 떠! 이 새끼 떠! 여자 주인공은 매일 밤 죽은 여동생 꿈을 꿔요. 여동생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왜 나 안 구해줬어? 왜 나 안 도와줬어? 왜 내 복수 안 해줘? 매일같이 꿈을 꿔서 정신 약을 먹고 있어요. 언니 경찰대생인데 왜 나 안 구해줬어? 막 이런 꿈을 계속 꿔요. 그래서 유준열은 그 우리 동네 음범제자 알림이를 통해서 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 주소로 가보니까 이 새끼가 승합차에다가 막 삽이랑 이런 걸 막 싣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권양래라는 음범제자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지금 뭔가 유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삽을 들고 있어요. 경찰이 계속 딴소리를 해요. 지금 뭐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뭐 유괴가 됐다고요? 아니 저희 애가 실종이 됐는데 우리 동네에 막 그 권양래라고 있잖아요. 걔가 지금 뭐 묻으러 가려고 막 삽 싣고 있다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나누는데 경찰이 좀 잘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준열이 자차로 이 음범제자 권양래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권양래는 눈치를 깠어요. 눈치가 좋아 이런 새끼들이. 그래서 여우고개라는 산으로 빠지는 갓길로 빠져가지고 유준열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슥 하고 나타나서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유준열은 놓쳤다고 생각하고 아씨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승합차가 나타나고 하이빔을 팍 쏴. 유준열 뗐죠. 음범제자 권양래가 유준열한테 다가옵니다. 핸드폰은 아직도 10%밖에 충전이 안 돼서 켜지도 못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창문을 툭 하고 두드리더니 얼굴을 쓱 보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아까부터 따라오신 것 같던데 무슨 일이신지. 이 새끼 연기 참 잘해. 놈 연기 잘해. 그리고 핸드폰 키는 거를 딱 보더니 이 새끼가 할 말 없으시면 먼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려고 해. 유준열 이대로 못 보내죠. 차에서 내려서 권양래 차로 뛰어가서 차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있는지. 권양래는 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양래의 발목을 확 까뒤집는데 전자발찌를 끊고 나왔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차로 막 뛰어가는데 권양래가 뛰어와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권양래가 싸움을 더 잘하는데 유준열이 이 점퍼를 벗겨가지고 눈을 가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하고 권양래는 눈이 가려져서 발을 헛디뎌서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돌에다가 대구박을 박아서 죽습니다. 유준열이 급하게 그 떨어진 데로 가보니까 이 새끼 뒤통수에다가 벽돌 그 바위에 박아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어 있어요. 유준열이 처음에는 경찰에 119에다가 막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 자기야 우리 연우 찾았어. 노엘이 알지? 노엘이 아빠가 연우랑 노엘이 같이 놀고 싶다고 해가지고 집에 데려가셨었대. 왜 연락을 안 해주고 지랄이야 진짜. 아무튼 그 전달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거야. 연우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 그리고 그때 유준열이 전화를 끊으면서 산이었잖아. 숲속이었잖아. 옆 산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지금 번개 치는 비바람 몰아치는 밤이에요. 번개가 칠 때마다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 유준열은 결심합니다. 사체를 유기하기로. 에이맨! 이 새끼는 여기서부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악한 악인을 처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하필 이런 쓰레기가 내 교회로 들어왔어. 하필 이 쓰레기의 전자발찌를 내가 발견했어. 하필 오늘 내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얘를 미행하게 됐어. 이 새끼는 내가 미행을 한다는 걸 알고 뭔가 당황했어. 이 새끼 발목을 확인했더니 전자발찌를 끊었어.
지금 유준열 대가리 안에서는 이 새끼 지금 범죄 저지르러 가는 길이야. 전자발찌 끊고 아주 못된 짓 하러 가는 길이야. 근데 이걸 내가 계시를 받고 잡아 죽였어. 형 그냥 범죄야. 나도 알아 이 새끼야. 그리고 경찰서도 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유명한 전자발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새끼 사라졌어 지금. 권양래 동태가 수상하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건 유준열이 신고한 거죠. 검색을 해봤는데 발찌 있는 데로 가봤더니 발찌만 덩그러니 권양래 없어졌음. 그리고 그날 그 중학생 여자애, 권양래가 쫓아다니던 여자애 있죠. 걔도 같이 실종됨.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유준열이 지금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딱딱 맞아 떨어지긴 해. 권양래 새끼가 교회로 왔어. 내가 발찌를 발견했어. 이 새끼가 수상해. 쫓아가 봤어. 이 새끼 범죄 저지르는 것 같다. 실수긴 한데 내가 죽였어. 근데 알고 봤더니 권양래 새끼 전자발찌 끊고 진짜로 여중생 납치함. 그래서 경찰은 지금 그 여중생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신현빈한테는 여동생 귀신이 계속 나와요. 언니 저 여자애도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나처럼 그 여자애도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저 여동생 귀신은 여동생이 아니죠. 당연히. 어쨌든 형사들은 권양래의 집으로 가봅니다. 뭐 전기 가스 끊긴 지 한참 됐고요. 조현병이 온 것처럼 온 벽에다가 짬부까지 막 이러면서 오지게 뭐 이것저것 써놨고 막 엄청 거대한 눈깔 같은 걸 막 그려놓고 이 새끼 그냥 또라이예요 이거.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자 주인공 신현빈하고 다른 형사하고 이제 유준열의 교회까지도 옵니다. 그 행적을 살펴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근처까지 왔었고, 이거 어차피 신현빈이 봤잖아. 신현빈이 이 교회 데려가는 거 봤으니까 와서 유준열을 의심하는 건 아니죠. 근데 걔 권양래가 교회 와서 뭐 했습니까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대답을 해주는데, 거기 마침 권양래한테 줬던 교회 후드 있죠. 권양래가 그거 입고 있다가 어제 산에서 죽은 건데, 이 유준열이 좀 멍청한 게 권양래가 교회에 왔었던 거를 본 사람이 어차피 수십 명이잖아. 예배 중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점퍼가 그 후드가 교회 후드가 들키면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후드를 벗겨서 회수해와요. 신이야 이 새끼. 왜 회수해와 그걸. 그리고 신현빈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준열의 구두가 흙탕물로 다 더러워져 있어. 흙으로. 그래서 신현빈이 뭐지? 요 정도로 지나갑니다. 유준열 새끼는 십자가 보고 막 계속 기도를 하고 막 쳐울고 그 목사님한테, 그 대장 목사님한테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고백하고 그냥 감옥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준열아 얼굴 보고 얘기하자. 빨리 교회로 와. 뭐지? 교회로 가요. 가니까 이 교회 회장님이 아주 그냥 얼굴이 막 다 죽어가. 유준열이 제가 너무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 벌써 들었어? 우리 환수 얘기. 그러니까 유준열이 우리 환수가 그 마음이 약한 애가 신도랑 왜 환수 바람피다 걸렸어요. 신도하고. 환수 이 새끼 유준열 아까 마주쳤을 때도 여자 2명이랑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아빠가 교회 대장이야. 나 곧 있으면 존나 큰 교회 담임 목사 돼. 젊은 나이인데 이제 막 31인데 막 잘 나가니까 미치겠는 거지. 간통의 왕국이야. 그래서 여기 교회 회장님의 아들이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해외 선교사 일 한 2년 정도 보내려고 한다. 지금 우리 교환이하고 같이 바람핀 그 신도가 게시판에다가 막 어떻게 만났고 뭐 했고 막 다 써가지고 이게 다 계획된 거라고 이게.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우리 순진한 애 꼬셔가지고 그 신도년이 년 사탄 같은 년 막 이러면서. 사탄 같은 년은 제 애드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준열아, 그래가지고 그 새로 짓는 존나 큰 교회 있잖아. 그거 네가 좀 담임 목사 좀 맡아줘라. 그러니까 유준열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 박찬호 아저씨 입대기 직전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유준열은 이제 좀 확신을 해요. 내가 사탄 하나를 죽여서 살해를 받는구나. 나는 사탄 새끼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 이 새끼를 처단하라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 처단했어. 그랬더니 교회가 딱 소름. 그래서 유준열이 연기를 잘하는 게 지금 벌써 2단 변신죄예요. 최초의 유준열 얼굴하고 살인사건 저지른 유준열하고 지금 교회 맡아달라고 들은 유준열하고 얼굴이 다 달라요. 다른 사람처럼. 확실히 연기를 잘하긴 해요. 점점 확신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계시를 받는 거다. 그래서 하늘사랑교회 네가 좀 맡아줘라. 얘기 듣자마자 God, 당신의 양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진 않았지만 그런 표정 환장하겠다 진짜.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이 권양래 집 안을 찍은 사진들 같은 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데 이 선생님이 좀 유명한 선생님이라 TV도 나오고 이런 선생님이라 신현빈의 여동생 사건도 맡았던 분이고 이분이 권양래가 정신적으로 아픈 새끼여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받는 형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신현빈의 여동생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영향도 있어요. 무조건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권양래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다고 해요. 아주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방에 가두어진 채로 매일매일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그 매를 맞는 수준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안면이 함몰되고 그다음에 온몸에 막 화상 같은 걸 일부러 입게 하고 하는 등 너무 심각한 학대이긴 했어요. 그래서 거의 전신 화상 상태입니다. 일부러 막 몸을 지져가지고.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그런 소견을 얘기하면서 권양래의 몸 사진을 여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도 아 저거는 인정이지 이러면서 형량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신현빈은 이제 재판을 참관을 하다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이유를 만들어주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 옷을 입고 경찰 대학교 학생 당시에. 그리고 여동생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신현빈이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당신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고 막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그냥 급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준열은 지금 여기 중학생 여자애 없어졌잖아요. 권양래가 납치를 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권양래라는 이 동네 전자발찌 새끼랑 여중생 한 명이 실종이 된 거야. 둘 다 없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하겠죠. 근데 유준열은 알잖아. 권양래 자기가 죽였잖아. 그러면 여중생이 사실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미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이잖아요. 유준열은 이때까지는 이 여중생의 어머니를 불러서 아영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영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막 힘써주고 막 이런 기도 같은 거 해주면서 막 이래. 근데 유준열 이 새끼가 존나 역겨운 새끼인 게 뭐냐면 나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영이 기도회를 엽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가 이미 권양래를 죽였잖아. 그러면 아영이가 살아있는데 권양래를 죽였다는 거는 얘 범죄 수법이 어디 가둬놓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권양래가 어딘가에 가둬놨을 거란 말이야 얘를. 근데 자기가 권양래를 죽였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면 안 되니까 아영이가 이미 죽은 것처럼 행동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아영이 부모님도 모셔놓고 아영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영이가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아영이는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영이 어머님 표정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변하고 이 새끼 개미친 새끼예요 이거. 점점 미쳐갑니다 유준열. 그리고 이제
참 이제 대단한 일이 좀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준열은 이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이런 거를 막 말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나와. 그러니까 유준열 보고 연기 잘한다는 거야. 지금 유준열의 얼굴은 이 영화 초반처럼 교회는 다 쓰러져 가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신도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지, 와이프는 바람났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멘탈이 나가 있는 굉장히 나약한 어린 양이었어. 근데 지금의 유준열의 표정은 선지자, 확신과 신념을 가진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안에 봉사하러 가는데 차를 태워다 준다고 해. 근데 평소에 봉사하러 갈 때는 그냥 택시 타고 갔나 봐. 그래서 자기 바쁘다면서 괜찮아? 오늘 아영이 부모님 그 기도회 있지 않아?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무슨 말? 빤히 쳐다봅니다. 왜? 난 신의 사자야. 만약에 영화 초반의 유준열의 멘탈이었잖아? 그러면은 집에서 당신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뭐? 무슨 말? 나한테 할 말 있잖아. 아, 뭔데? 아, 장난치지 마. 나 지금 바빠. 나 다 알아. 뭐라는데? 너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 피는 거 안다고? 뭐라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 그만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지랄 연병을 했을 거야, 유준열은. 근데 지금 유준열은 달라.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무슨 말? 손 줘봐, 시영아. 우리 회개하자. 이 새끼 지금 신의 사자야. 와이프 바람난 거 안 떨려. 신의 사자야 지금. 나 지금 나 천사인데 지금. 천사 강림한 건데 이딴 일로 지금 멘탈이 흔들려? 그럴 리가 없잖아. 아영아,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사사로운 일에 지금 내가 묶여있을 그런 새끼가 아니야. 나 지금 큰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안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돼. 자, 회개하자 우리. 아내 표정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아는구나 이거. 이 아내분도 연기를 잘하시더라고. 나는 다 회개했어. 네 차례야. 뭐 할 말 없어? 뭔 소리야? 아이씨! 나 회개 다 했다고. 아씨 진짜. 지금 이런 사사로운 일에 내가 지금 여기 감정을 쏟을 여력이 없어. 손 잡아. 손 잡아. 회개해. 회개해. 내 얘기 잘 들어. 나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교회 있지? 그거 다 담임 목사 나보고 하래. 오빠 알아봤더니 그거 그 환수 씨가 한다며. 아드님이 우리 빼고 다 알고 있더라.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너한테 다 말할 순 없어. 근데 환수는 해외 선교사로 빠질 거야. 내가 담임 목사로 들어가.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바람 폈대. 환수 간음했다고. 간음해서 벌 받는다고. 미안해. 내 잘못이야. 자, 우리가 이거는 계시야. 신의 계시라니까. 우리가 이 계시를 받으려면 흠결이 없어야 해. 시영아, 우리 회개하자. 할 말 없어? 나 먼저 갈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분은 정말 다 알고 계셔. 자, 우리 회개하자. 자, 고백해.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크라이스트, 더 크게.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더 크게.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더 크게. 저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용서하노라. 이걸 용서해? 진짜 천사잖아. 천사는 반드시 단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하는데 이제 데려다 줍니다. 이 둘은 해결했어요. 이제 남의 가정 사니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니 저걸 용서해줘? 이혼해야지.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니 부부끼리 서로 합의를 봤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데를 갔는데 구급차가 또랑에 바퀴가 빠져 있어. 뭐지? 하는데 지금 금방 저 레카차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한 레카도 있어요. 구급차는 누가 꺼내줘? 레카 다 없어지면.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데로 갔어. 가는 데로 갔어. 요양원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목사님도 나오셨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해요. 목사님의 아내분들끼리. 남편분들은 안 오시고. 그리고 엊그저께 어떤 흑투성이 남자가 요양원 앞에 쓰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만 해놨고 119를 불렀는데 119가 왜 이렇게 안 와? 이러고 있는 거야. 유준열 와이프가 저희 오면서 봤는데 구급차 지금 또랑에 바퀴가 빠져 있는데 금방 올 거래요. 유준열은 이제 바쁩니다. 안 뒤졌다고? 안 뒤졌다고?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요양원 후문으로 들어가서 뒤져봅니다. 곤양래 있어. 이 씨놈 살아있어. 아니 근데 이거는 원래 진짜 살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유준열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유준열이 밀렸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옷을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하다가 그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바위에 뒤통수를 박아서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때부터 이미 죽은 줄 알았어.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유준열이 교회 옷을 벗긴 다음에 절벽까지 끌고 가서 절벽에다가 던졌어요 얘를. 근데 여기 살아있는 거야 이 새끼가. 왔는데 살아있네? 잠꼬대를 하네? 목사가 날 죽이려고 그래서 목사 북극곰 진짜로 잠꼬대함. 이건 좀 짜치긴 했어요. 잠꼬대를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 목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잠꼬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준열이 창밖을 보는데 창밖의 구름이 천사가 구름이 천사 모양이야 진짜. 날개도 있어. 또 계시를 받은 거야. 이 새끼는 나쁜 짓 할 때마다 신의 계시라고 해. 근데 너무 진짜 천사 모양이야 구름이. 유준열이 하늘 보고 그때 119 구급차가 삐용삐용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유준열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휠체어에다가 권양래를 싣고 얼굴을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끌고 나갑니다. 그거를 함께 입원해 있던 할아버지가 또 목격을 해요. 유준열이 권양래를 차에다가 싣고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경찰에서는 권양래로 보이는 사람이 병원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니까 오는데 이미 권양래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유준열이 데리고 간지 모르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권양래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여기 와서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에 경찰이 잡혀가면 안 되니까 도망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침대 보니까 권양래는 없고 핏자국만 좀 남아있고. CCTV 이거 되는 거 맞죠? 죄송해요. 저희가 CCTV가 노후돼서 다 고장났어요. 근데 마침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데려갔어. 형사가 묻습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어. 운 존나 좋긴 해. 살인자 난감이랑 비슷해. 목격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 간병하고 있던 따님이 아이고 아버지 또 이러신다 이러면서 밥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약간 나도 보면서 헷갈려. 진짜 계신가? 진짜 누가 좀 도와주나? 왜냐면 너무 걸리기 쉬운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뭐 CCTV 다 고장났대. 본 사람 없대. 범죄자 새끼는 제 발로 기어 들어오고 막 이래. 아무튼 그래서 폐 건물 공사 현장인데 이미 공사를 중지한 지 한참 된 건물에다가 권양래를 데리고 가서 그 대차 같은 거 있죠. 짐 같은 거 싣는 짐차에다가 꽁꽁 묶은 다음에 권양래는 깨어납니다.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권양래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죠. 왜? 교회 목사가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가까스로 살아나서 병원까지 기어갔어. 거기서 기절했어. 중간중간 잠깐 기억나. 막 처치해주는 게 인났는데 목사 새끼가 폐건물에다 나를 묶어놨어. 그러면 아무리 권양래가 쓰레기라도 뭐 하는 거야? 궁금할 수밖에 없지. 목사 개새끼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목사가 갑자기 저도 참 그게 궁금해요. 왜 하나님은 저를 당신한테 인도하셨을까요? 이게 제일 무서워. 나도 어렸을 때부터 공포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제일 무서운 상황이 뭐냐? 사이코한테 납치당한 게 제일 무서워 진짜. 권양래 입장에서는 아니 어쩐 새끼가 쫓아와서 이 새끼 뭐야? 본때 좀 보여줘야겠는데? 어디서 꿀리진 않아. 해가지고 트릭을 좀 써서 야 창문 열어봐. 뭐하는 새끼야? 목사님?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가 존나 뛰어오더니 내 차를 막 뒤져. 아영아 없어. 어디 갔어? 뭐가요? 갑자기 내 발목을 탁 해. 발찌 끊고 왔는데 나 몸싸움을 해. 이 새끼가 나 절벽에서 밀었어. 권양래 입장에선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뒤통수 까져가지고 기절해 있었어. 살려줘 이러고 있는데 목사가 갑자기 나를 옷을 뺏기더니 질질 끌고 가. 아파요. 하지마요. 절벽이야. 던지는 거 아니죠? 이 새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절벽에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또 기절했어. 깨어나 봤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물도 들어가고 해서 겨우 살았어. 그래서 아빠 뒤지겠으니까 막 겨우 막 이렇게 기어가지고 다행히 산속에 요양병원이 있어서 거기 앞에 이제 살았다 하고 이렇게 쓰러졌어. 정신을 잠깐 드니까 막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위급한데 일단 지혈부터 하자고 막 이러면서 119 불러 이러고서 살았다 다행이다. 발찌 끓는 거 그것만 좀 혼나겠구만. 기절했어. 눈을 떴어. 뭐야 묶여 있어. 주변을 봤더니 폐 건물이야. 뭐야 앞에 목사 있어. 뭐야 나 병원에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새끼야. 그때 목사가 갑자기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당신께 인도할까요? 뭔 소리야 이 새끼야. 권양래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지. 미친 새끼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긴 한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렇긴 하잖아 사실. 그래서 유준열은 지금 확신에 차 있어요. 왜 주님은 저를 당신에게 자꾸 인도할까요? 왜? Why? 오늘도 그 요양원 정말 오랜만에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당신이 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요양원에 가고 싶어. 왜? 요양원에 갔더니 당신이 거기 누워있어. 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미친 새끼야 이거. 또라이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는 치료가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막 이끌었대. 그러니까 권양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 그냥 나 죽이는 거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왜 너 같은 사탄의 자식을 왜 자꾸 내 앞에 데려다 놓으실까?
내가 그분의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는지 날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잠깐만. 그리고 이곳이 뭔 줄 알아? 여기는 어떤 투자 회사가 발전될 걸 대비해가지고 엄청 크게 빌딩을 지으려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 근데 이 흉물스러운 이 장소가 내가 신의 계시를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거야. 이 신의 예비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예비하심이, 이 씨발놈은 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폐건물이 된 것조차도 자기가 여기서 권양래를 죽일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거야. 미친 새끼야 이거. 그래서 유준열은 뭐 거의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완전 확신을 합니다. 권양래조차도 이 새끼 완전 미친 새끼네 이거. 그리고 자기를 죽일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유준열은 대답해요. 모르죠. 계시를 주시겠죠. 저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종일 뿐이니까. 나 죽이면 그 여자애 절대 못 찾아. 교회 다니는 여자애 아직 살아있다고. 유준열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협박을 하려고 합니다. 막 쇠파이프로 겁도 주고 막 해. 근데 어설퍼. 안 때려봤잖아. 근데 권양래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맞아봤잖아요. 겁내지도 않아요. 괜히 겁주다가 손만 다치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유준열이 최대한 용기를 내서 권양래를 주워 패기 시작합니다. 근데 권양래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이골이 나서 아영이 어디 있는데 부르라고 계속 때리지만 안 붑니다. 왜? 불면 자기 죽일 거니까. 유준열은 지금 만약에 권양래가 살아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버리면 유준열이 자기 죽이려고 했던 거 다 꼰질릴 수 있잖아요. 유준열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여중생 신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보다는 그냥 권양래가 경찰한테 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거의 얼굴까지 테이프로 똘똘 감아가지고 방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준열은 이미 그냥 또라이 괴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려면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권양래가 여중생을 어디에다가 숨겼는지를 밝히게 했어야죠. 자기가 감옥에 가더라도. 근데 안 그랬어. 이제 건물에서 나오다가 넘어져서 일어나면서 이제 벽에서, 원래 공사 현장에 보면은 숫자랑 알파벳 같은 거 많이 써 있거든요. 뭐 24B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이제 교회에 가서 오늘은 그 아영이 부모님하고 같이, 친자들하고 같이 아영이를 찾을 수 있게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근데 유준열은 권양래를 가둬놓고 왔잖아요. 그럼 권양래가 그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하고 코까지 테이프로 발랐어. 권양래가 죽는다는 거는 여중생이 발견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서 갑자기 기도를 틀어요. 원래는 우리 아영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아깝침에 갑자기 넘어지면서 봤던 24장 7절 거기를 보고 또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영이는 이미 죽은 것처럼, 그래서 아영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아영이가 행복하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바란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거기 또 신자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아영이의 이제 어머니는 기가 차가지고 너무 기괴하게 막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유준열 쓰레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형사는 어찌어찌 좀 힌트를 찾고 해가지고 참 웃기게도 권양래가 있는 곳을 발견해냅니다. 여자 형사가, 신현빈이.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꽁꽁 묶이고 입하고 코까지 묶여있는 권양래를 발견하고 이 여자 형사가 테이프를 풀어서 권양래가 살아납니다. 근데 또 갑자기 여동생 귀신이 나타나서 죽여. 지금이 기회야. 죽여. 내 복수해줘 제발. 언니가 날 구해주진 못했지만 내 복수는 해줄 수 있잖아. 여기서 그냥 죽여. 아무도 모를 거야. 계속 소리 질러요, 여자 귀신이, 여동생 귀신이. 그래서 진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릴까 했지만
권양래가 또 딜을 하죠. 날 죽이면 여중생 못 찾아. 나 빨리 병원 데리고 가. 여중생 어딘지 빨리 말해. 말하면 나 죽일 거잖아. 안 죽일 거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아니 나부터 병원 데리고 가. 이 미친년아, 나 너 생각났어. 너 죽은 애 걔 언니지. 나 죽이고 싶지. 권양래도 개쓰레기긴 해. 그리고 그때 마침 기도회를 끝낸 유준열이 다시 이곳에 돌아왔고 쇠파이프로 신현빈을 가격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또 의자에다가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신현빈은 무슨 짓이냐고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유준열한테 통할 리가 없죠. 나 지금 계시 받았다. 나는 지금 신이 지시하는 대로 권양래를 죽일 거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형사님을 여기에다가 딱 보내주셨네. 그러면 권양래는 형사님이 죽인 거고 권양래랑 몸싸움을 하다가 뭐 총을 뺏겨서 총에 맞아서 죽은 걸로 이렇게 합시다. 역시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군요. 제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앞에 내놓으시니. 유준열은 지금 거의 돌았습니다. 형사까지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사는 소리를 지르죠. 아영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영이 있는데 빨리 물어봐. 아영이 죽었다고. 유준열은 이미 정해놨어요. 아영이는 죽은 걸로 정해놨고 하나님이 이걸 지시했고 권양래는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거고 권양래한테 총 뺏긴 당신은 총 맞아 죽은 거고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정의를 구현해낸 하늘의 천사 같은 사람인 거고 나는 이런 공을 쌓아서 그 존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이 새끼 그냥 쓰레기예요. 다 지 좋은 대로 해석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권양래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형사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형사가 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묶여 있는 와중에도 좀 이렇게 버텨내고 이제 테이프도 끊고 나와가지고 유준열하고 같이 격투를 하고 신현빈이 좀 몸싸움을 해서 유준열을 수갑을 한쪽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쇠파이프 쪽에다가 채워버려서 유준열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요. 근데 이게 또 좀 그런 게 뭐냐면 마침 또 권양래가 묶여 있는 그 대차에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그물이랑 같이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물체가 그 사다리 같은 그게 건물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 왜냐면 가건물이니까 벽이 아예 없어요. 그냥 바닥만 있고 벽은 없어. 여기 바로 낭떠러지야. 한 4층쯤 되고.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이 대차라서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권양래가 그 건물 밑으로 떨어지게 도르르르 하면서 굴러 내려가요. 진짜 무슨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염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신현빈이 권양래가 죽으면 안 되니까 빠르게 쫓아가가지고 권양래의 다리 쪽에 있는 다리가 묶여있는 테이프를 잡게 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이런 거에서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정말 미안하긴 한데 신현빈 씨 정도 되는 체격을 가진 여자가 권양래 플러스 대차 무게 플러스 이 대차에 매달려 있는 사다리 무게 한 손으로 못 버팁니다. 이거 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될 거고 저보다 힘이 더 센 남자가 될까 말까입니다. 사실 현재 신현빈이 그 건물에 낭떠러지가 90도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4층입니다. 권양래가 여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권양래한테 이런저런 물건들도 매달려 있어요. 그거를 건물에 이렇게 엎드린 채로 한 손만 밑으로 내려서 권양래 다리 쪽에 묶여있는 테이프를 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신현빈 씨의 악력이 존나 세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팔이 그냥 어깨가 뽑히겠죠. 그리고 같이 딸려서 이제 떨어질 확률이 제일 높겠고 손이 풀릴 확률이 높겠고 어깨가 빠질 확률이 높겠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신현빈이 최대한 버티는데 못 버티고 권양래를 놓칩니다. 그리고 권양래는 떨어지기 직전에 외눈박이가 먹었어 이러면서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참 저는 이 남자랑 여자랑 이런 좀 물리적인 것에 대한 해석 능력 차이는 좀 있다고 느끼는 게 권양래는 지금 대차에 묶여 있어서 몸이 니은자 상태예요. 그
바퀴 달려 있고 플라스틱 판이고 손잡이 이렇게 철봉처럼 돼 있어가지고 택배 같은 거 할 때 물건 거기 실은 다음에 바퀴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대차 아시죠? 그 대차에다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 바닥에 다리가 펴진 채로 있고 상체가 기역자로 서 있고 대차 손잡이 쪽에다가 묶어 놓고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야. 이렇게 묶여 있는 애가 4층 정도 높이에서 머리하고 등이 바닥을 보게 해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지고 나서 같이 보던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죽어? 그냥 4층에서 떨어져도 심지어 다리부터 떨어져도 죽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등하고 머리 쪽으로 떨어졌어. 근데 구루마에 묶여 있어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 충격 흡수라는 게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차에 묶여 있는 상태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저거 죽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죽지. 4층이면 낙법하면 산다고. 묶여 있다고. 손발 다 묶여 있다고. 그래서 권양래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유준열을 잡아가죠. 권양래는 현장에서 이제 즉사를 했고요. 사망한 채로 실려가고, 유준열 새끼는 사실 죄책감 같은 것도 없고 웃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러면서 웃으면서 가고, 신현빈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죠. 왜냐하면 지금 권양래가 죽은 걸 가지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현빈이 얘기했잖아, 유준열한테. 지금 권양래를 죽이면 안 된다. 권양래가 그 여중생을 어딘가에 가둬놨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그 여중생 죽는다. 왜냐하면 소리 질러도 안 들킬 만한 곳에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굶어 죽겠죠. 그래서 경찰이 유준열을 잡아다가 취조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냥 태연한 표정으로 그냥 찬송가 같은 거 쳐 부르고 먹을 거 주면 먹을 거 쳐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확신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고 이게 인간의 율법상 내가 죄를 지은 거지만 하늘의 율법상 나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뭐 감옥에 갈 수 있겠고 하나도 안 무섭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창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런 놈들이 제일 무섭죠. 감옥에 가는 게 안 무서운데 뭐 어떡해. 벌 받는 게 안 무서운데 어떡해. 그리고 이제 그때 어느 공사 현장에서 퇴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부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건물이 좀 눈에 띄는데 대형 포크가 와서 이제 부시려고 하는데 옥탑방이라고 하죠. 탑층 방에 동그랗게 이렇게 유리 창이 있어요. 안 열리는 거 아시죠?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 열리고 안팎만 볼 수 있는 유리창 달려있는 데 있잖아. 그게 이제 권양래가 얘기했던 외눈박이 눈인 거예요. 신현빈은 아까 만났던 정신과 의사를 진짜 싫어하지만 피해자, 여중생을 찾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권양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된 걸까요? 권양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외눈박이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이런저런 힌트를 좀 얻고 나서 그 외눈박이라는 게 환경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유리창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고 건물이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여중생은 죽어요. 포크레인이 덮치게 되고 건물을 부수는 포크레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여기 사람 안 산 지 몇 년 됐어. 퇴거된 퇴거촌이야. 그래서 신현빈은 자기 복수를 해달라는 여동생의 귀신을 자꾸 모른 척하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F였던 신현빈이 점점 T가 되어가면서 여중생이 어디에 갇혀 있을지 유추를 해내고 경찰들하고 같이 차를 몰고 뛰쳐가가지고 여중생을 구해냅니다. 자기 여동생을 구해내지 못한 그 아픔을 여기 여중생을 구해냄으로써 어느 정도 치유를 하며 영화가 끝나게 되죠. 유준열은 당연히 감옥에 갔고요. 신현빈이 면회를 가는데 힘들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유준열의 표정은 이 영화를 시작할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의젓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유준열은 신현빈한테 되게 뻔뻔하게 물어봐요. 여중생 발견됐어요? 네. 죽었죠?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있긴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회복도 빠릅니다. 그제서야 류준열의 눈빛이 좀 흔들립니다. 내가 그 여중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답을 듣지 않고 이 쓰레기 새끼를 죽이려고 한 게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여중생은 이미 죽은 게 되어 있어야 하죠. 여중생은 어차피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새끼를 단죄하는 거야. 이것만이 내가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여중생이 살아있었네. 그 말인즉슨 여중생을 못 구할 수도 있게 만든 새끼인 거죠. 자기는. 이러다 여중생도 죽이러 가겠노. 그니까 유준열은 처음엔 좀 당황하다가 당당하게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는데 누가요? 누가 그런 얘기 했나고요? 대답을 못하죠. 왜냐면 이 새끼도 들은 적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얘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니까 독방을 쓰거든요. 유준열은. 근데 하필 또 벽에 누가 예수님 그림을 그려놨어. 얘 본인이 그렸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오래돼 보이긴 합니다. 아마 이 전에 있던 애가 그린 것 같아.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뭘 잘못됐다.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의 구현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보기 싫어졌나 봐. 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지우려고 계속 닦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이상한 형상으로 변해가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악마처럼 변해갑니다. 그럴수록 더 박박박박박박 닦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어느새 악마의 얼굴, 사탄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는 누가 그려놓은 거 아니고 헛것을 보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한들 그걸 지우다 보니까 악마 얼굴로 변함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거든 헛것이든 뭐 큰 상관은 없겠죠. 어떻게 해석하든. 그냥 유준열은 앞으로 회개하기는 어렵겠다. 오히려 이게 진짜 그림이든 가짜 그림이든 악마를 본 거는 또 지 멋대로 상상한 거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는 유준열의 머리 안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악마한테 농락당했다. 악마의 장난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는 상태니까 유준열의 감옥 생활은 굉장히 괴로울 것이고 앞으로 유준열이 어떤 괴물이 되어갈지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죠. 계시록 류준열 대 미스트 사이비 아줌마 누가 더 독실한 신자인 거예요, 혁장님? 독실한 걸로 치면은 뭐 비슷하긴 한데 저는 뭐 미스트 사이비 아줌마가 훨씬 싫죠. 어쨌든 유준열은 한 명 죽였잖아. 근데 그 한 명이 굉장히 악독한 범죄자였던 건 맞잖아요. 걔가 어렸을 때 뭐 학대를 받았고 뭐 불쌍한 애고 뭐 그건 알겠는데 정신적으로 아프고 그것도 알겠는데 어쨌든 생명에 경중이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경중이 없습니까? 있긴 있죠. 아주 무고한 여중생의 생명과 그런 흑범죄자 이 새끼의 생명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무게가. 그래서 유준열은 어쨌든 한 명 죽였는데 뭐 나름 뭐 정의로운 일킬일 수도 있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애인 거고 사이비 아줌마는 뭐 영향력까지 생각하면 많이 죽였어요. 미스트도 제가 흑자 명화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바라겠고 그 미스트 아줌마가 모함해서 군인 죽게 만드는데 그때 진짜 존나 화나죠. 그리고 어린애들 막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완전 미친년이죠. 어쨌든 오늘 결론 처음 보는 배우인데 신민재 배우 좋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처음부터 좀 쌓이셔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역할 잘 맡으셔야겠다. 필모가 좀 중요해질 것 같다. 유준열 별로 호감하는 배우는 아니지만 확실히 연기는 잘한다. 좀 믿고 볼 수 있는 배우 정도 수준 된 것 같아요. 이젠 그 정도 반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배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배우가 그 인터뷰할 때 질문을 받았어요. 앞으로 목표가 뭐냐, 뭐 꿈이 뭐냐 대충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배우가 상당히 신선한 대답을 했는데 신뢰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라는 배우가 나오면 관객들이 아, 그 배우 나오는 거야? 보자
요런 말이 듣고 싶으시다는 거야. 그 인터뷰를 제가 한 20년 전쯤에 본 것 같은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유준열 배우가 그 정도 반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연기를 잘해야겠죠. 두 번째는 작품 선구안이 좋아야 되거든요. 유준열 씨가 작품 선구안이 좋아요. 이거는 유준열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준열 필모 한번 볼게요. 뭐 외계인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데뷔작이 응팔이에요. 응팔은 뭐 너무 메가 히트작이죠. 그리고 뭐 초반에 소셜 포비아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전 요거는 잘 모르겠고 좀 주연급으로 좀 올라간 거부터 보자면 더킹 있죠. 그다음에 침묵도 뭐 조금 아쉬운 성적이긴 하지만 뭐 작품 자체는 뭐 꽤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에 리틀 포레스트 요것도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영화가 아니잖아요. 꽤 괜찮은 영화죠. 저는 리틀 포레스트 재밌게 봤습니다. 요게 일본에서 리메이크 돼가지고 한 4편이 나왔습니다. 영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계절별로 해가지고 4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독전도 잘했죠. 그리고 뺑반 저는 이제 뺑반에서의 연기는 많이 오글거리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유준열 배우의 연기력 탓이 아니라 그냥 그 캐릭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죠. 약간 상남 2인조에 나올 법한 연출이 되어 있으니까 오글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 돈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요거 흑자명 할 수 있으면 한번 할게요. 외계인은 좀 그렇게 돼버렸지만 그리고 뭐 봉오동 전투라든지 올빼미 이런 작품들도 꽤 좋은 작품이고 그다음에 연기도 곧잘 하셨고 올빼미에서는 또 맹인 역할도 하고 했는데 잘 소화했고 그래서 뭐 계시록 등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작품들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상당히 신뢰받는 배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안 좋아하는 배우지만 그래도 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 더 에이트 쇼 안 봤어요. 드라마는 보기가 조금 꺼려져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계시록 소재 좋음 훨씬 자극적으로 갔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약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훨씬 세게 갈 수 있었고 뭐 종교 관련된 건 아니긴 하지만 미저리 같은 거 저 어렸을 때 봤는데 무서워가지고 보다가 이불 속으로 숨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봐도 그 아줌마 굉장히 소름 끼치거든요. 약간 그런 기괴한 느낌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고 좀 신현빈 캐릭터도 좀 아쉽고 타이어에 오디 묻어있는 게 어이없던데 몇 킬로를 운전했는데 그게 그대로 찐덕하게 묻어있어. 근데 묻어있기도 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던 거라서. 아까쯤에 신현빈이 저기 그 쓰레기 갇혀 있는데 찾아낸 게 이제 오디 때문이었는데 뭐 그런 거 좀 어거지가 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작품이 되게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 우리가 사실 극장 가서 10,000원 넘게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보는 영화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저는 이 정도 퀄리티 정도로 나와주면 넷플릭스의 영화 작품들이 뭐 넷플릭스 구독을 끊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돈값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요새 많이 비싸졌다 하지만 뭐 그래도 영화관 2번 갈 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이런 거 뭐 한 5-6번만 봐도 개이득이죠. 세븐이나 인셉션 생각은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운 건 나도 좀 꺼려지긴 해. 강력계 형사가 유준열 앞에서 증거가 안 나오네 이렇게 혼잣말하는 게 좀 짜쳤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개신 거지. 유준열은 굉장히 소시민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그걸 은폐하려고 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진짜 계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하고 그 계시를 받는 장치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정신병에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산이 예수님 모양으로 보인다든지 구름이 천사 모양으로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만 있으면 우리를 설득하기 좀 어려울 텐데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경찰이 지금 나를 용의자로 보고 있나 없나 무서운 상태인데 형사가 와서 증거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내가 원래 오지도 않는 요양병원인데 엄청 오랜만에 와봤는데 그 미친 새끼가 여기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다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우연이잖아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너무 억지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핍진성이 맞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만 유준열이라는 캐릭터가 계시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시나리오 작업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유준열은 어디까지 성장할까? 그러게. 근데 이번 영화에서
유준열 배우의 약점을 제가 조금 한번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준열 배우가 이렇게 눈이 기습적으로 착해지는 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쪼가 보였어요. 배우는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도 황정민 배우도 그렇고 송강호 배우도 그런 얘기 들었고 최민식 배우도 그런 얘기 들었고 다양한 캐릭터를 맡고 있는 와중에 특유의 쪼가 보이면은 집중력이 깨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기력 대비 쪼가 제일 심한 게 황정민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황정민 배우 굉장히 좋아하고 연기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쪼는 사실 어떤 작품을 볼 때도 항상 조금 깨는 부분이 좀 나와요.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요. 아, 또 저 표정, 아, 또 저 말투, 아, 또 저 욕설 스타일.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인상 쓰시면서 욕하기 전에 그런 쪼 같은 거가 거의 매 영화마다 나오시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 계시록 보면서 유준열 배우가 그 교회 회장님한테 가서 그 교회를 자기가 맡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클로즈업 샷 잡히고 약간 카메라를 쳐다보는 듯 하늘을 보는 듯 하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착하게 변하는 그 표정이 쪼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해결을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송강호 씨도 이제 한참 전성기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쪼가 너무 심하다. 최민식 배우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비판을 안 들었던 배우는 이병헌 배우죠. 이병헌 배우는 그런 쪼 같은 게 좀 없는 편이긴 하죠. 그 이병헌 배우가 그때 막 한창 전성기 막 갱신할 때 있잖아요. 악마를 보았다 하고 막 그쯤에 막 마스터하고 내부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왕 역할 그 1인 2역 했던 거 그런 거 하고 정말 다른 캐릭터들이거든요. 근데 다 잘했잖아요. 광해. 이제 그때 이제 이병헌 배우가 원래 이병헌 배우는 제가 진짜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절대로 최민식, 송강호 라인에 든 적이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최민식, 송강호, 설경구였던 적이 있고요. 황정민 배우가 약간 막 들락날락 했었고 김윤석 배우도 조금 들락날락 했었고 이런 느낌이었고 설경구 배우가 굉장히 고평가됐던 적이 있고 박하사탕이랑 막 강철중 이런 거 할 때 항상 탑티어는 최민식하고 송강호가 거의 고정이었고 다른 분들이 조금 들락날락하는 정도였는데 원래 여기 이병헌 배우는 올라왔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악마를 보았다랑 광해랑 내부자들이랑 그 라인 딱 이어지면서 헐리우드 진출도 하시고 이러면서 확 들어오셨고 오히려 이 둘보다 낫다는 여론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비슷한 수준의 배우가 되면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캐릭터를 맡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최고 배우라고 하는 송강호하고 최민식은 멜로가 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뭐 하시긴 했어요. 최민식 배우 같은 경우에는 파이란이 있죠. 근데 그걸 멜로 영화로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하시긴 했어. 근데 이병헌 배우는 멜로가 존나 쌉 가능하죠. 뭐 최근엔 안 하긴 하지만 젊었을 때 많이 하셨죠. 그리고 최민식 배우 액션 잘한 거 올드보이 뭐 이런 거 있긴 하죠. 하지만 이병헌 배우만큼 액션을 또 잘하진 못하셨죠. 이 맡을 수 있는 배역의 범위가 이병헌 배우가 너무 넓어요.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병헌 배우가 1등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해합니다. 저는 송강호 배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한석규 배우도 탑에 있었었죠.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최민식, 송강호, 한석규가 탑이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경구 배우 정도까지 요 4명이 우리나라에서 연기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가장 길게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영화를 보는 동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병헌 배우가 절대로 빠질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몇 분은 이제 좀 내려가셨고. 송강호 살인의 추억에서 멜로함. 그걸 멜로라고 보면 안 되지. 미생 과장님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고 빠바리 몇 개고 뭐 그거 할 때 이분 최고다 뭐 이런 거 좀 나왔었죠. 그분도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하고 미생하고 맨날에 의사 역할을 하셨던 거랑 이런 거 보면은 또 장난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제일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면 영화로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돼요. 나는 정해인 몇 년 안에 S티어 될 것 같음. 심상치 않긴 하죠. 저도 베테랑 2 봤는데 그 결국 배우는 똘끼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정해인이 넘으려면 유아인을 넘어야 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유아인 워낙 잘해서. 승부 아직 안 봤는데 승부에서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중에 고트는 누구임? 그냥 전도연 배우가 원탑이죠. 그거는 뭐
안 바뀌어요. 그냥 무조건 전도연이에요. 그냥 연기를 잘하는 여자, 최고 여자 연기자의 대명사가 그냥 전도연이에요. 여자 배우에서는 이견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여자 배우 전도연 확정입니다. 그냥. 김혜수 씨도 사실 스타성은 더 있으시겠지만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년 이후 커리어로 보면은 김혜수님이 더 좋긴 하죠. 물론 김혜자 선생님이나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연기력만 보자면 당연히 그분들이 뭐 더 뛰어나실 수도 있지만 이 배우 연기 평가를 할 때는 결국에는 이 원탑 주연 영화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끌고 가는 사람을 주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혜란 배우 같은 분들이 연기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뭐 전도연이나 김혜수 같은 분들을 넘을 수 있을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혜란 배우가 본인의 연기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연 배역이 있는 작품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런 작품이 아예 안 만들어지죠. 젊은 배우들 중에 유준열, 박정민, 뭐 유아인 이쪽 좋죠. 잘하죠. 조정석 배우 엄청 좋아하죠. 저는 조정석 배우는 제가 뺑반 좀 오글거렸잖아요. 조정석 배우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뺑반에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가장 오글거릴 수 있는 역할이 조정석 배우 배역이었잖아요. 그냥 약간 그 막 틱 같은 거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약간 사이코패스인 그런 새끼인데 그 굉장히 오글거릴 수 있거든요. 한국 영화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니고. 저 어렸을 때 뭐 GTO나 상남이인조 이런 데 나오던 캐릭터들이니까.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해버리더라고. 해외 포함 원탑은 뭐 할 수 없죠. 좀 어렵지 그런 거는. 뭐 데이 루이스 얘기 뭐 많이 나올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덴젤 워싱턴 아저씨 참 좋아하고 톰 행크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디카프리오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배우가 많습니다. 연기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냥 딱 봤을 때 잘하는 거죠. 계산 같은 거보단. 그리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면서 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에 관련된 것 이외의 생각이 안 나게 하는 배우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목소리가 왜 저래? 발음이 왜 저래? 발성이 왜 저래? 표정이 왜 저래? 배역이랑 안 어울리는 얼굴인데?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또 저 표정, 또 저 말투, 또 연기 저쪽, 저거 저번에 했던 어떤 배역이랑 너무 비슷하게 연기하는데 이런 생각조차도 다 이 작품하고 관련 없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공효진 배우 제가 이제 약간 놀리듯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배역 맨날 비슷하다고 답답한 연기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한번 보세요. 공효진 배우가 애기 납치하는 영화가 있어요. 조선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조선족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영화 저도 뭐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보자 봤는데 연기 되게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는 잘하시더라. 배우도 자기랑 잘 맞는 캐릭터일 때 더 좋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감독 역량이 더 큰 걸까요? 당연히 자기랑 잘 맞는 배역을 맡는 게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데 좋은 배우들의 장점이 뭐냐면 대본 과정에서 애초에 그 배우를 염두하고 대본을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엄청 개이득이죠. 예를 들어서 그 마야강 같은 영화 보세요. 그 누가 봐도 송강호가 주인공이어야 하게끔 써놨어요. 그거 누가 할 거야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올드보이 같은 경우 보세요. 뭐 애초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박찬욱 감독하고 최민식 배우하고.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오대수는 최민식이에요. 그냥 최민식이 해야 해요. 그런 경우 당연히 좋은 연기가 나오기가 더 유리하겠죠.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도 그걸 과연 이병헌 말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송강호 씨가 그 당시에는 연기를 좀 더 잘한다고 쳐봐요. 혹은 설경구 씨가 했으면 이병헌 배우보다 더 잘했을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과연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 배우가 그 쇼윈도 같은데 이렇게 비추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막 섀도우 복싱을 하는 그런 걸 할 때 이병헌 말고 저거를 안 오글거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저는 없을 것 같아요.